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걸 쭉 얘기를 정리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아간다라기보다는 같이 지나온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했었나 짚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4번의 모임, 4지역에서 4번의 모임, 그러니까 총 16번의 모임의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를 쭉 훑어보면서요. 아마 제가 올해 읽은 텍스트 중에 제일 감동적이었던 텍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연구했던 부민쌤이 전체적인 계략을 좀 잡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공통 의제로 설정했던 것은 이제 다들 말씀해주신 구로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얘기를 했어요. 2번째 장에 그 내용들을 담아봤는데요. 좀 정비되지 않은 도로와 가로등들이 조금 기억하고 싶지 않고 지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혹은 반대로 똑같은 그 정비되지 않은 도로가 오히려 탐험하고 싶게 만든다고 해서 기억하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걸로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이 1주차 주제를 하면서도 우리가 구로구 안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것들을 불편해하고 있었나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미 너무 많은 지역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게 주제 설정이 지금 막 올바로 되고 있는 건가 라는 고민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말씀이 이제 주제 설정을 할 때 고민했던 부족함들을 다 채워주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로신도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구로신도림에서 저희가 959라는 갤러리에서 작가분들하고도 인터뷰를 해보고 또 선생님과 인터뷰를 나누면서 구로신도림 지역에서는 쭉 더 많은 어떤 생활예술 프로그램들을 요구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요구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역 의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여기 김건태 선생님과 김선희 선생님께서 구로신도림에 시원한 영혼까지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고 계시는지 여쭤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재밌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지원과 어떤 이제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까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일단 거기 참여했던 3분 소개 먼저 듣고 올까요? 네, 김 선생님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구로 신도림 참여자로 4회 참여를 했고요. 하여튼 소중한 사람들 만나갖고 재미있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몰랐던 부분도 많이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았던 부분도 내가 아는 거하고 또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틀릴 수 있구나. 우리는 비교적 세대가 좀 나눠져 있어갖고 5명이었는데 각 세대들이 좀 있었던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이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또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지고 서로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조금 뭐라 그럴까, 오늘 이런 총평하는 자리도 우리가 한 2회차, 3회차 정도 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도 또 처음에는 궁금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부분이 또 많은 참고가 될 텐데, 결국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하여튼 쭉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좀 미세하게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전체적으로는 아주 나름대로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돌아가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정도씩 있어요? 이 계획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러면은 간단히만
네, 자기소개 드리자면 여기 보시다시피 시원한 형이고요. 저는 일을 다시 정의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술과 운동의 경계에서 많은 일들을 했고 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직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재밌고 의미 있는 것들을 계속 해왔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예술 활동이나 작품 그리고 그것이 이런 사회적인 그 메시지 시민 영역과 연결돼서 활동들을 했는데 계속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게 왜 싫을까? 이게 감정이라는 게 개인적인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조적이거든요. 제가 그 싫어지게 된 이유들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지역이나 사회에서 이 예술가들이나 활동가들을 이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정책으로 어떻게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부족해서 이제 가난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인식도 개선될 수 있고 그런 실질적인 삶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 근데 또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런 자리를 참여했는데 이제 대표분이 오신 건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잘 오신 것 같고 뵙기 힘든 분이잖아요. 오늘 네, 말씀을 많이 좀 드리고 깊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도림에서 21년 살았고요. 신도림에서 20년 학원을 하다가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문화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신도림에서만 그렇게 오래 살았고 다른 구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전혀 모르고 이 모임에 들어왔었는데 일단은 문화생활을 좀 이렇게 누려본 사람으로서 뭔가 이렇게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번 모임까지 오게 됐는데 앞으로 조금 더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하고 또 다른 두 분하고 구로신도림에서 진행을 했고요. 고척 개봉에서는 저희가 기계 공구상가의 예술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물레나 을지로 성수 같은 데도 이제 공업지대였는데 거기 예술가들이 들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척 기계 공구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그 앞에 이제 대형 쇼핑몰과 이제 주거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큰 변화를 앞둔 시기에 이 공간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역 주민과 거의 기계 공구 상가 내 상인분들은 예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를 조금 탐구해 보는 주제를 가졌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작가분들하고 기계 공구 상가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장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고 이곳에서도 실제 이제 저희가 공구 상가를 가서 답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작업실을 구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그 공간이 너무도 흥미로운 공간이었고 그리고 그 공간 내에서도 계속해서 예술적인 무언가를 이제 예술적인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은 서로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었던 모임이 되었습니다. 고척 개봉 부분을 좀 의제랑 같이 잠깐 짚고 가야면 어떨까요? 예, 공통 주제는 기계 공구 상가의 예술이 필요한가였는데요. 여기서 얘기됐던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예술에 대한 정의를 먼저 얘기했었죠. 예, 어떤 얘기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예술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던졌기 때문에 본인이 정의하는 예술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드렸어요. 어떤 작가는 예술을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제작자의 관점에서 자기 얘기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예술이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오칠공예를 하시는 이제 분께서는 속임수가 없고 완전히 깨끗한 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수양적인 예술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렇게 예술을 정의하신 분들께서 과연 이곳에서 자기가 즐기고 있는 예술이 이곳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곳과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다음으로 드렸습니다. 여기는 좀 독특하게 어떤 지역이라는 부분보다 한 그 귀계 공구 상가라는 한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예술가들과 장인들이 어떤 부분들을 시너지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얼마 전에 그 메이커스 페어가 있었죠. 예. 그 부분도 대표님께서 네. 아, 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구름문화재단 대표 허정숙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역에 토론하는데 한 2번 다녀봤는데 이렇게 함께 다른 사람들이 요구도 듣고 싶다는 말씀들을 듣고 또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료집이 나올 때쯤이면 내년 사업이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서 여러분들이 토론하신 게 그냥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 자리에서 제가 꼭 들어야 되겠다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함께 사업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어서 했고 고척상가 그 사업은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입사할 때 제가 특성화 사업으로 생각해가지고 왔던 콘텐츠였는데요. 구로 하면 물론 다양한 역사가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공구 상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공구라는 거를 좀 도구, 매개로 생각해서 히스토리도 만들고 특성 콘텐츠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 사실 생각했고 근데 지금 대다수의 상가들은 유통상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통을 활성화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시도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도구라는 거, 공구라는 게 예술과 만날 수 있나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고척상가가 현장성 있는 거를 좀 살려서 고척에서 일단 해보자 하는 생각에 뭐 자문위원들을 전국구에 해당하시는 아주 좋은 분들 모셔서 듣고 또 조금 바꾸기도 했는데 듣고 나서 좀 소소하긴 했지만 좋은 시도들이었다는 평을 좀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역에서 이게 동의받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게 이제 예술가들이 왜 그런 칙칙한 곳을 좋아하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주민들은 전부 개발과 현대적인 것들을 원하는데 왜 예술가들은 저런 칙칙한 곳을 찾아가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사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컨텐츠가 되고 어떻게 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가는가. 그래서 문화스러워지고 예술가 만나서 문화가 되고 지역의 브랜딩화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저는 하여튼 보여줘야 되는데 저로서도 하여튼 그런 부담이 있지만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딱 보면 재밌겠다. 뭔지 모르지만 다들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재밌겠다. 동시에 그러지 않나요? 저는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하여튼 올해 첫 시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힘을 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지금 내년 초기에 생각하는 걸로는 사실 거기다 공예 작가 중에서 금속공예 쪽과 관련된 분들을 입주시켰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사실 하고 왔는데 올해는 이제 이렇게 정도 시작했고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서 내년 초에는 그런 게까지는 하여튼 마음을 먹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좀 많이 듣고 그리고 좀 구름문화재단이 5개 공연장이 5개나 돼요. 갤러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나 모든 게 공연장에 좀 집중된 면이 있어서 지역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앞으로는 하면은 이제 이게 지역과 공연장이 함께 공존하면서 할 수 있는 식으로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밌는 시도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사랑방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재밌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내년에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크 그룹 페스타라고 해서 이번에 고척 그 기획연구상가에서 이제 아틀리에들도 이제 공방들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전시도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이번에 진행되었는데 저도 이제 가서 보니 그래요. 인스타 같은 데서 반응을 보면은 뭐 지역 주민들이 그 앞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가서 다 자녀들하고 이렇게 체험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고 하고 이제 인스타 게시물 같은 데 많이 올리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이런 행사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한 기획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여기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지금 우리의 단계에서는 예술가가 무엇을 원하고 여기 상인분들은 무엇을 원하는지가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간다는 게 일어날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고 필요한 거를 이제 몸으로 느끼면서 그때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턴테이블을 만드시는 한 분께서는 물론 이제 이 공간 내에 이 기계 공부 상가에 예술이 들어와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고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시작을 해나가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저희가 가장 어렵게 작업을 했던 구로 디지털 단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구로 디지털 단지를 주제로 했을 때 항상 뭔가 문화적으로 많은 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이루어진 것들이 금방 사라지거든요. 또 왜냐면 구로공단이라는 이제 너무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구로공단과 관련된 계속 콘텐츠들이 나오고 뭐 탐사보도부터 시작해서 아카이브 프로젝트들도 늘 나오는데 그게 늘 금방 사라져요. 또 행사 자체가 이제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어떤 문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곳이 이제 쥐벨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이곳을 채우는 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생각을 해서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문화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곳에서 이 상업 단지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 시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아예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곳에서 문화생활을 어떻게 즐길 수 있지, 어떻게 조금씩 하고 있지라는 거를 직접 여쭤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직장인분들하고 진행을 했어요. 여기 계시는 이상형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내가 즐기는 문화생활, 자신이 즐기는 문화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여쭤보았고, 그 다음에 구디 내에서는 혹시 문화생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직접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그런 게 없다면 새로움을 더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상형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 자리인 줄 알았으면 안 왔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래도 눌변이지만 열심히 한번 노력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쥐벨리에서 10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한 IT 근로자고요. 대학교 때는 예술 쪽으로도 좀 관심이 많았고, 그러니까 관심이 많았던 거는 그냥 평균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았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쥐벨리에 온 이후로 꿈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이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근로문화가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너무 좀 이렇게 터프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딱 잊혀질 만한쯤에 불러주셔가지고 다시금 이제 열정을 되살리던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문화생활을 위해, 구디 근로자의 문화생활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2주차에 대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도 많이 나눴는데 내가 정책 입안자라면 어떤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제안을 할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부분도 참가자들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조금 이제 뭐 계속 이런 그 간단회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조금 드리면은, 저희는 사실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는 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문화 정책이나 그런 아이디어는 사실 그 스티브 잡스가 뭐 스마트폰을 제안했지만 사실 대중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먼저 많이 풀을 만들어서 제안을 주시고 저희를 검증하는 쪽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더 좀 건설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IT 쪽에서는 애자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많이 시도하고 많이 실패해보고 다시 피드백해서 돌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화두인데요. 마찬가지로 구디에 있어서도 좀 많은 문화 정책을 시도해 주시고 가볍게라도
그래서 그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실패한 건 버리고 다른 것도 시도하고 이런 게 정책적으로 프로세스적으로 만들어지고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오류 수긍으로 가볼게요. 오류 수긍에서는 이제 주제를 우리 지역 문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오류 수긍 지역을 이제 저희가 답사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여기는 콘텐츠들이 있더라고요. 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역사적인 콘텐츠들도 이제 역사적인 이제 거리들도 있고, 그리고 항동철길, 푸른숲목원이라는 이제 문화 자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어떤 실제 이제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이제 활동가분들하고 함께 이제 준비를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문화 자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오류수긍 지역에서 어떤 문화 자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자원들이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 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갈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이광현 선생님하고 강혜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류수긍 참여자 참여를 했는데요. 저는 2008년도에 구로로 이사를 오면서 분동에서 살았었거든요. 사실 이걸 제안해 왔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그리고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실 제가 엔게서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단발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이후는 이제 보고서 한 장으로 남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가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런데 참여를 사회에 거쳐서 했는데 좀 부담이 없었던 거는 그냥 오셔서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좋겠다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결과물을 도출하기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참여를 했고 마침 또 참여하신 분들이 다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라 되게 편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봉동 오류수긍 참여자들은 그냥 편하게 그냥 사는 이야기들 그곳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강희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 독립언론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방의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성공회대학교에 입학한 지 지금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학교를 간 횟수를 셀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구로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굉장히 낮아가지고 말씀을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구로에서 첫 발을 내딛는 좀 활동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후에 좀 네트워킹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지역에 대한, 구로에 대한 얘기 계속 나누고 있고 여기 참여자분들이랑도 그 이후에 좀 미팅을 잡아서 저희도 기사를 또 쓰고 뭔가 좀 프로젝트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랑방 이제 좀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면서 지역 의제를 이제 도출을 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을 만들자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형성에도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라고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했었는데 물론 그게 이제 잘 된 부분들도 있고 잘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얘기가 오가고 서로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팀장님,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주태민이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거는 제가 이제 이 사업 프로세스에 개별적으로 참여를 많이 못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다 모이셔가지고 얘기 들으니까 좀 나름 뭔가 이 사업의 전반적인 걸 좀 많이 좀 이해가 되는 자리여서 좀 뜻이 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사실 저도 여기 질문에 대해서 많은 답을 하고 싶지만
저는 오늘 주로 주로 듣는 자리로 해서 열심히 듣고 느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편안하게 저희가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시작할 건데요. 그때마다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든가 보태주고 싶은 말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이 있으셔도 편안하게 들어오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구로신도림에서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김건태 선생님께서 뭔가 잘하든 못하든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잘 차려진 상인데 잘 차려진 상은 맞는데 그냥 한번 쓱 보고 내가 먹을 상은 아니네 이러고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뭔가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이제 마음이 가지 않는다 그런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술가들과 계속 만나시면서 네. 3주차에 구로 공공 상생 문화 매칭 펀드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요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하면은 요새 보면은 이제 펀드가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펀드라는 게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림이 됐든 아니면은 뭐 건물이 됐든 이런 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상품들이 이제 금융 기법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많이 요새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제가 참가한 5명 중에는 4분이 예술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술가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었고 혼자 나머지 분들은 그랬는데 제가 느낀 거는 상당히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아까 그림이나 건물이나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같이 수요자하고 공급자 이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이제 조금 잘게 쪼개서 여러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펀드식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건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거는 상당히 뭐 예술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한데 조금 영세한 그리고 또 조금 좀 어려우신 영세한 것보다도 어려우신 예술가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구로구는 또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 그런 분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이제 제가 참가를 하면서 상생 매칭 펀드라고 이제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 수요자 공급자를 연결을 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것 한쪽은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한쪽은 투자를 받는 거고 이제 이런 개념인데 그거를 한번 좀 만들어 보는 거는 어떻겠나.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는 그 방안으로 나온 것 중에서요. 네. 어떤 부분에 의의가 있냐면요. 이 부분을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민간이 될 수도 예.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들으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런 민간의 영역에서 그런 예술에 대한 것들을 자생이 아니고 지속할 수 있게 방안이 만들어지는 건 좋다. 하지만 민간의 영역만으로 하기엔 아직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술가들이 살지 못하는 것들이 그런 민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대중들의 그런 예술에 대한 그런 의식이나 뭐 예술도 마찬가지고 활동이나 뭐 돌봄, 뭐 치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런 인식이 낮고 거기에 대한 돈도 지불하지 않고 사회적인 합의도 안 돼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는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 공공이 이게 지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재단에서 안 해도 자발적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도 진짜 좋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평생을 일을 안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노동을 안 하고. 근데 그렇게 살면은 정말 가난해져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면은 어떤 메인 직업이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건데 사실들은 예술가들이나 청년들이 요즘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고 가난하고 50% 가량의 예술가들이 100만 원도 못 벌고 20%는 뭐 0원 벌고 이런 시점이라서 저는 지금 이제 그래서 예술이 이제 하기 싫어져서 재미없어지고 지속이 어려워서 이제 그런 예술가들이나 이런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비행자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니트라는 그 사람들을 주요 그런 향유자로 하고 있는데 니트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일할 의지가 없다고만 생각을 하고 무능력하다고 하는데 또 예술가들도 니트로 사실 분류가 돼요. 뭐 예술가나 활동가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 저희는 이제 이 사람들을 활동형 니트라고 그렇게 개념화하는데 자율적이고 공공적인 영역 혹은 경계에서 일을 하지만 니트 상태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지만 사회에서의 노동의 영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들인데 근데 사실은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계속 필요해요. 아직도 공공의 역할은 남아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구로신도림에서 특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재단의 지원은 어디까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 재단이 계속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예술가들은 그 지원 사업에 이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자기 뭐 뭔가의 예술적인 퀄리티나 다른 이제 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사업에 내가 이번에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번에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만을 위해서 이제 달리기 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는가 공공의 영역에서 모든 걸 책임지게 됐을 때 그런 얘기도 이제 신도림에서 오가면서 그렇죠. 오류수궁에서도 사실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고 논의할 만한 게 있는데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가운데 올려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술 활동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떤 영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 쉽게 생각하면 예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몸을 하는 어떤 연극 쪽이나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리는 미술 쪽이나 뭐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예술 활동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사람들에게 펀드를 이제 조성을 하거나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쪽으로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다면 또 스포츠 안에서도 이제 비주류 종목들은 다 이제 사장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냥 자기 돈 내가면서 하는 그런 활동인 것처럼 예술 활동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파이도 작은데 그 작은 파이 안에서 또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의 자본주의적 예술이 또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은퇴 후에 인적 네트워크, 개인적 네트워크들이 있어서 모임이나 번개처럼 모여서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하는 게 결코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셨었어요. 이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예, 사실 저희가 지금 지역 기반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그 문화예술 사업이 과연 지역에 국한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건 시원한님도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리고 구로디지털 쪽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셨었거든요. 선생님 말씀 먼저 듣고 또 넘겨볼게요. 지역에 꼭 국한해가지고 지역에 꼭 뭐 몰입돼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 사는 방식도 같이 체험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지역사회에도 내가 또 기여하는 바가 생길 수도 있고 많은 또 좋은 그런 그 방향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현재 제 생활이 또 그렇고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거를 뭐 꽤 하는 편이니까 뭐 잘은 못하지만은 같이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게 결국은 나 사는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지 않겠나 싶어갖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고 우리 쪽에서도 조금 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게 꼭 뭐 지역을 뭐 떠나서라도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데 뭐가 좋겠나 그 다음에 또 어떤 방향이 있겠나 뭐 큰 그림으로 그리면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나중에 뭐 갈 때 후회하고 이런 거보다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나같이 이렇게 뭐 조금 좀 지역을 떠나서 또 지역 포함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나 뭐 경제 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거는 앞으로도 뭐 제 기준으로 계속 이어합니다. 구로디지털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었죠?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지역에 국한돼서 자꾸 이제 벌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구로디지털 쪽에서도 사실 취미나 어떤 그런 걸로 모이다 보면 지역에 관계없이 모이게 되는 그게 더 쉽게 모여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예. 특성상 사실은 대부분의 다른 권역에서는 지역 주민 위주로 뭔가가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구디는 뜨내기들의 모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랬던 부분이 많고 그래서 어쨌든 목적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로 다시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컨슈머 관점에서 이렇게 많이 보통은 여긴 보니까 프로바이더랑 컨슈머랑 대부분 조합이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데 저희 디지털 단지 쪽은 그 아무래도 좀 소비자 예술의 소비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한 사실은 경계를 허물고 구루라는 그 구루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라면은 사실은 권역과 지역의 경계 개념을 허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런 그 떠돌이 뜨내기들 이방인들을 이제 구로에 그 좀 로열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컨슈머들을 장기적으로는 이 라이프 스타일 안에 예술 활동을 잘 녹여내서 프로슈머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원한 형님도 새마을운동에 빗대서 말씀하셨었죠. 새마을운동 하듯이 프로젝트 하나 하려면 지역 사람 몇 사람 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하나의 랜드마크가 돼서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행정주의적인 이유 때문에 어디에서 구로에서 하면 구로 지역 주민 몇 명을 맞춰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청년 활동도 청년 뭐 3명 이상, 5명 이상 모아를 하는데 요즘은 그 청년들이 지역에 이제 기반을 안 둬요. 그 이제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집 때문에. 근데 아직도 계속 행정주의적에서는 지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계속 그 마을 주민들한테만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에 박혀 있는데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무엇을 간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필요하고 관심 있는 것들을 향해 가게 돼서 저희가 뭘 진행하더라도 외부에서도 오히려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다양해져서 지역 주민이 올 수 있게 해야지 너무 지역 주민의 방점을 맞추는 거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구로공단 때는 이제 어쨌든 그 대형 공장들 때문에 주거 지역이 이제 그 여성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거주했던 지역인데 2000년도부터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동인구 대형이 아니라 이제 공장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박스형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소규모 로 바뀌는 바람에 많이들 이제 이동하는 상황인데요. 저기 쓴 걸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도보를 많이 한다. 그래서 1층 정도에 이제 이렇게 공간, 문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저기 적혀 있더라고요. 네,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어쨌든 구로라는 그
예전에 이제 1단지 지역이 구리 쪽에 계신 분들은 구로라는 그 특성 안에서 맞춰서 공간 중심의 어떤 역할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구로 지역에서 활동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어떤 욕구들이 있는 분들이 와서 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 여기서 그러면 다 그래? 그러면 내가 뭘 도와줄까? 사실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들 이제 단체들이 지금 각 단체들 지역 사회에서 고민은 어떻게 하면 그런 역할들을 좀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다들 이제 구로 지역에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 외부로 나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은 좀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고 같이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서로가 풀어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한쪽의 일방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가 몰라서 이제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이해도가 되게 낮은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그 청년 그룹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모임들이 사실은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여기 김건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 활동 아니면 이런 네트워크 활동을 이렇게 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데 또 지역에서 요구는 그런 활동들이 뭐 다른 데 가서 활동하면 좋지만 동네에서 그냥 그 아는 사람들끼리 뭔가 그냥 소소한 취미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네요. 고맙습니다. 뭐 주민 그 얘기 중에서 주민 활동가들의 모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민 활동가들의 모임을 통해서 지역이라든가 지역의 콘텐츠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특수학교 내지는 어떤 특성들을 알리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드린 배경이 뭐냐면 이제 그 얘기를 나누면서 대학이 너무 지역과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역과 대학이 좀 상생하고 같이 공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간극이. 근데 저는 이제 독립 언론으로 이제 인으로 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주민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 그런 거를 이제 다가갈 길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코로나라서 뭐 소통도 단절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립되는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기회도 조금 흔쾌히 정말 좋게 수락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저희 내부에서 좀 더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 활동가라든가 저희 같은 청년 활동가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좀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 실무들을 만드는 분들이 어떤 이 매개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매개들이 있는 거를 사실 잘 모르는 게 있고요. 그거를 저희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공동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잠시 궁금해가지고 마을 공동체를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래갖고 그분들을 몇 번 만나고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소통하면서 보니까 지역별로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로 전 지역에 활동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아보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홍보도 잘 되고 예,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될 거라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마을 활동을 하려는 일반 주민들이 우리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모이고 있는데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취지에서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그 서울시 마을공동체 그리고 지역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이제 문화재단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매개 단체 중간 지원 조직들과 재단과 이렇게 협력하는 과정이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사실 예술가들은 전업으로 하기는 조금 힘이 들어요. 지역 주민들이 뭘 하기에는 괜찮은데 그때 재단에서 지역 예술가들하고 이 매개자라는 게 또 어떤 의미일까? 기획자일까? 아니면 저희 지역 직원들이 그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까? 저는 사실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매개자를 뭐 발굴한다 그랬을 때 저희가 또 책임질 수 있는가? 지속적인 일자리로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서 섣불리 하기도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좀 활동가 양성하고 아무 대책이 없는 것도 조금 우리는 계속 좀 고민해 봐야 된다. 활동가는 계속 희생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조금 좀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는데 특히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기획자를 따로 둬서 하기에는 2명의 인건비처럼 상정이 되니까 쉽지가 않아서 저는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지역과 소통하고 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돼서 이제 앵개서울이나 다양한 사업으로 그렇게 조금 펼쳐 나가야 된다고 현재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시달리지 않고 쓰는 게 공모 사업이에요. 근데 그러면 공모는 언제 될지 몰라요. 재단조차도. 그래도 저는 뭐 제가 시달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역의 콘텐츠를 계속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계속 연구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같이 참여하셨던 분이 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주민대사업으로 공모 시작기는 100만 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모임을 만나서 하는 거였고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성숙되면 이제 200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상반기 하반기 주민들이 이제 작은 모임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까 그러니까 예술가의 어떤 입장보다는 이제 주민 입장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고 근데 이제 요즘 조금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시작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랬냐면 이제 서류 작업 때문에 정산하고 그나마 조금 낫지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은 되게 불편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예술가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뭔가 이제 교사가 이제 내가 행정을 하러 교사로 있는 건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인 건지 아마 그런 차이일 것 같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재단의 역할이 뭐냐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예술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예술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모임인지 이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들을 어떤 방식으로 축적을 해갈 건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지원들을 할 건가에 대한 거에 맞춰야 될 건데 그런 취지에서 나왔던 얘기 제가 아까 같아요. 그 말씀드린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그게 지역과 예술인들과의 저는 자율적 조직들을 구축하는 게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 안에서 제 또 목표 중에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 원래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예술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 상위법에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도 지지 응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아까 드린 거고 저는 뭐 제가 있을 동안은 그거는 어떤 수가 있어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재단은 명확히 행정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술가를 포기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술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예술하고 일할 때 훨씬 조금 더 다른 전공이 아니신 분들보다는 훨씬 이해하기는 쉬우면은 좀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떤 지속성이라는 담보를 가지기 위해서 나왔던 아이디어들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랑방 모임 자체가 어떤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이 사랑방 자체가 매개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실제 기획처럼 진행이 되었던 고로 디지털 단체에서 참여하셨던 이상형 선생님께서 지금 이 모임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어떤 매개로서 기능하고 있는 건지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어떤 뭐 재단과 주민 사이에 뭔가 매개로서 이곳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셔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구디 같은 경우는 지역 사회 모임이었다면 개개인의 친밀도가 더 강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직장인 지역이다 보니까 들은 바에 의하면 일단은 권역보다는 친밀도는 많이 좀 떨어졌다고 듣긴 했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지는 않았던 게 전 4개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어쨌든 이 자리에 여러 정책 입안자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의견을 듣고 계시니까 충분히 매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므로 의미 자체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면서 그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구디에서 이제 공연 같은 걸 좀 해보자고 생각했는데 내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내년에 하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 진짜 여기 오기 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과학이나 IT 쪽 하는 분들하고 예술과의 만남을 꾸준하게 하는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인 카페라는 걸 제안하고 여기저기 제안하고 다녔는데 구로에 와서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아직 저도 문을 못 열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 그런 만남이라는 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서 만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IT나 그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은 상상력이 필요한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또 예술가들은 기술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싶은 게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부터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좋아하실까가 제가 궁금했어요. 그냥 만약에 이런 걸 하면 좋아하실까? 좋아할까? 뭐 이런 거 그거는 제가 또 궁금한 거예요. 거꾸로. 제가 한번 구디의 사람들을 정의를 해봤는데요. 예술 관점에서 저관여의 대중, 예술에 대한 저관여의 대중, 그리고 고관여의 소수가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 좀 부담스럽지 않은 거로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저기 지나가는 통행로 많은데 크리스마스 트리라도 이쁘게 설치를 해놓으면 사람들 인스타에 찍어서 막 올리겠죠. 근데 그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구디의 사람들은 그 삭막한 그 IT 환경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예술의 가치라는 게 결국은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라면 그런 것도 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이 필요한 건가? 라는 질문들을 구디에서도 그렇고 사실 신도림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고척개봉에서도 그랬죠. 네. 공간 얘기가. 어떤 플랫폼이나 창구 방해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꼭 어떤 랜드마크 같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 안에 좀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저절로 사람이 모이게 된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로는 정말 이렇게 이야기가 막 살아 숨쉬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노원에 사는데 거긴 차분하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라면 여기는 막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약간 그 이야기거리가 막 보이는 곳이고 근데 사실은 그 컴플렉스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던 점도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게 문화적인 걸 통해서 뭔가 자부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그걸 참 세련되게 잘해야 된다. 진짜 이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상형님한테 자꾸 기회가 많이 가는데요. 구디에서 그런 말씀하셨었죠. 왜 굳이 구로공단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가? 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세련되게 잘 바뀌고 가고 있는데 굳이 왜 그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요. 잠깐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더 본심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구로공단의 히스토리한 그런 가치는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그 갭이 좀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이제 채용에 어려움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판교에 비하면은 조금 더 낮은 레벨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구로공단의 이미지는 저는 사실 좀 지우고 싶은, 네, 그런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역사를 지워볼 수도 없는 거고 소중하게 보존해야 될 거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게 이미지라도 조금 이렇게 세련된 모습으로 좀 더 세게 더 강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분이 굳이 그 뒤에 사무실을 놓지 않고 마곡으로 오셨다는 얘기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사실 공단을 유지한다는 게 공단의 인프라나 과거적 이미지를 유지한다기보다는 저는 생각한 게 이제 사실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을 해서 우리 산업화 시대를 읽어와서 현재를 이루어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진짜 독특한 게 구리이지만 현대적인 산업이지만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십산만이 출퇴근을 하는 곳이잖아요. 저는 그런 일하는 도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쨌든 경제를 읽어온 그 정신이 가치롭게 하고 싶다, 가치 있게 좀 하고 싶다. 사실은 그게 좀 컸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도 뭐 옛날에 뚝딱뚝딱 이게 아니고 공부 안에 숨은 가치와 정신, 뭐 인간이 정말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진화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조금 더 큰 의미에서 구로는 참 얼마나 참 훌륭한 도시인가, 그거를 좀 말해주고 싶은. 근데 그 가치 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누구도 그 여공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 여공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그 사람이 그대로 근로자가 여공의 이미지가 투영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세련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과거로 이미지나 이런 걸 과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어떻게 세련되게 풀어낼 수 있을까가 사실은 좀 고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구로 공단을 강조한다면은 그 뒤에는 상전 벽해 컨텐츠를 좀 넣어주시면은 저는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거기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그 노동 현장에서 그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상황들은 또 이제 보기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고, 사실 노동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나 그 현장에서의 그 어려운 상황들, 그 제가 아는 양반 중에 하나가 이제 IT 기업 쪽인데 푸념을 하더라고요. 자기 때는 신문지 깔아놓고 잠자는 것도 당연한 건 여겼는데 요즘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제 시간에 가려고 한다, 뭐 이렇게 푸념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만큼 노동 환경이 척박했던 거였고, 뭐 밤새는 게 늘상 당연히 되었던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지금의 어떤 모습들도 그걸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동성, 뭐 이제 젊은 그 그룹들이 와 있고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그래서 이제 노동 쪽에서는 어쨌든 뭐 저기에도 써놨던데 뭐 언니로라든가 뭐 이제 예전에 그런 활동을 길을 이렇게 노동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는 있지만 정말 이제 그런 가장 중요한 건 그때도 사람이 살았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이 그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투쟁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도 이제 월급날이면 이제 뭐 디스코를 뭐 가든지 그 명동보다 더 화려한 그런 어떤 그 상황들도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 노동의 그 고단함도 있지만 그 속에서 또 자유로움도 있고 젊은 이들이 느끼는 어떤,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점심때나 사람들이 확 몰려가지고 있고 또 직장에 다 흩어져 있다가 끝나면 이제 뭐
지배간의 어떤 그런 그 플랫폼적인 역할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면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잠자러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만 그 머물고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이분들이 좀 점심시간 때만이라도 아니면 집에 퇴근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뭔가 누군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고 누군가 이렇게 기타를 치면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런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고 아니면 그 전시하는 거 길에다 한 1~2m 이렇게 놓고 전시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깐 보고 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예전에 구로공단의 이미지 굉장히 안 좋다. 사실은 그때의 고단함과 힘듦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갖고 있는 어떤 추억들도 또 갖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의 어떤 모습에서 이런 것들을 좀 예전의 기억을 다 지워버린다는 게 아니고 지금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 어떤 것들을 누리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디지털 단지에 대해서는 삭막한 것 아닌가라는 첫인상이 있었는데요. 사실 사랑방 진행하면서 이곳에도 문화가 있었구나. 우리한테 보이지 않았구나. 랜선상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굉장히 활발한 문화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구로공단 얘기는 김권태 선생님 말씀으로 제가 대신 정리를 할게요. 구로공단은 우리 산업 수출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렸던 곳이고 지금 바뀐 구로 디지털 단지는 우리 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방희진님, 상대적으로 발언 기회가 많이 적은 것 같아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지역과 대학의 관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지금 지금 여기 사랑방에 오셨던 지금 오늘은 참석을 못 해주셨는데 그분들 취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활동가를 만나다 이런 특집 시리즈를 지금 취재할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공회대학교 내에서도 청년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던가 어떤 진보의 흐름, 환경 문제라던가 젠더, 생태 등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고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를 지역과 같이 공유를 하지 못하는 게 저는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또 들을 수 있고 주민들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두 집단이 좀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게 사업화를 하고 싶은데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걸 사실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를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하시나요? 구로타임즈하고 같이 기획하시나요? 아니요, 구로타임즈랑 기획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하시나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학교에 이제 학보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보사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는데 저희는 학보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보사는 저희가 편집권 독립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정말 학생들끼리만 만들어진 그룹이고요. 저희는 회대알리라는 이름이고 대학알리라는 또 큰 단체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건국대학교도 있고 건대알리, 외대알리, 저희 회대알리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의진님 말씀 듣고 저희 너무 기뻐요. 사실 우르수궁에서 저희가 제일 원했던 게 콘텐츠를 지역 내에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제일 고민했던 건데 그걸 바로 실행하고 계시다는 게 정말로 기쁘네요. 김선희님은 사실 저희가 사랑방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내렸던 많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지는 결론들을 이분 발언에서 다 담겨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보통 내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축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축제 말씀 많이 하셨었죠. 오리수궁 쪽에서도 축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사실 저희가 각 지역마다 지금 고민들이 결국은 축제로 귀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도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발표하는 자리, 그런 전시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하셨었고 오리수궁에서도 이제 각 지역 축제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축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중에 설레임이 없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축제에는 설레임이 없다. 설레임이 없다라는 거는 그게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뭐 이거 좀 흥미롭기는 한데 뭐 이걸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축제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역 주민으로 살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직장인분이나 젊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주민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공유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그냥 내가 가서 나 혼자 이거 문화를 즐기면 되지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즐기고 이러려면 그게 축제화되면 좋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지역도 발전이 되고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문화, 지역 문화의 대상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직장인들보다는 주부들이나 어린이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저기 부산에 있는 데도 가고 막 이러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들은 그렇게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려면 지역에 있는 문화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조금 잘 이용하려면은 홍보도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내년이 기대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나가는 그런 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만의 어떤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였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는 나름대로 구로의 문화를 잘 이용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합창단도 하고 있고 했는데 이 합창단 공연을 하는데 정말 가족들만 오는 거예요. 근데 나름 1년을 준비해가지고 이런 공연들을 하면 와서 보시면은 되게 좋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인터파크에서 돈 막 이렇게 막 비싸게 안 하더라도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그동안 못 봤던 공연들에 대한 어떤 갈증이 해소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구리박창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된다 그러면 어린이 페스티벌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그냥 애들 학부모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어떤 홍보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지나가면서 저는 그 구리밥장단을 들어갈 때 현수막을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이렇게 스크린을 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모든 지역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로에서 저런 행사가 하네? 그럼 나도 봐야지. 아까 그런 공구상가에서 하는 그런 행사도 되게 저는 관심이 많았는데 전혀 몰라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어떤 축제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행사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해주신 말씀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이 부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공간은 있지만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가야 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결국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결국은 문화사업이 아닐까라는 아주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방혜진 님도 지역 내 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건 주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었죠. 강화 얘기하시면서 기억나세요? 축제라던가 그런 거를 기획할 때 있어서 좀 주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이런 뭐 재단이나 이런 데서 주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들었던 예시는 그 강화도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문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축제를 열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생각을 해냈던 게 뭐냐면 강화도는 너무 추우니까 엄청 추운 날 음악회를 해보자라고 해서 뭐 얼어 죽을 강화제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참 기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청소년의 시각, 뭐 청년의 시각, 뭐 어떤 더 노년의 시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축제를 뭔가 기획하고 만들면은 좀 세대별로 통합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3단계 말씀해 주신 거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해 나갈 때 이 사랑방이 앞으로 진행해 나갈 때 3단계로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어요. 1단계가 시민과 예술가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한다. 2단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3단계 프로그램 효과성을 입증한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랑방이 나아갈 길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말 좋은 이게 정확하게 짚어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첨언으로 덧붙이신 게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자아 실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민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발굴해내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측정하는 작업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사랑방 진행되는 걸 보면서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어떤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시민과 예술가 활동가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당사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고 나이나 그 계급이나 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에 의해서 대상화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그런 이 연구라는 게 그 대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잘 풀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연구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가 되는 작업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버먼스에서 청년들이 의견을 내서 정책을 만들고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실행을 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이게 어떤 가치에 대한 측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되지 않고 있고 저희의 그런 사례로 본다면은 이제 저희는 니트 문제를 이제 연구하고 그 대안을 찾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일자리 문제로만 치환을 하는 거죠. 일자리만 해결해 주면은 그냥 이 실업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이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퇴사를 하고 그리고 부캐나 멀티페르소나 같은 이런 담론들이 계속 유행하고 있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번아웃이 오는데 이게 일자리만으로 해결이 되나? 이런 것들의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이거를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의뢰 입장인 거고 이거를 구조적으로 당사자들이 연구도 하고 개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계속 어디서든 다.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사실 이 연구라는 부분들도 요번에 네 지역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매개로서의 연구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의 어떤 지금 말씀 시원 형님처럼 어떤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연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상의심 해주신 말씀처럼 저희한테는 정말 많이 시도하고 많이 실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를 통해서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다양하게 실패해볼 수 있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사실 저희가 뭔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광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일을 판을 벌리고 일 벌리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해주신 말씀 중에 주도적인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진행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그게 실제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지역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이 시작을 하면 분명히 가능성이 열린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회사에서 문화 이제 활동을 기획하면서 겪었던 건데요. 일단은 시작이 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구리 사람들은 외부에서는 되게 평범한데 안에서는 개성들이 다 넘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가 한 명의 구심점에서 이거 해볼래? 라고 하면 생각보다 나도 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구심점들을 CD를 잘 뚫어놓는다면은 그분들 구심점으로 분명히 수요를 생각보다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광원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만들면 과연 이걸 누가 소비할 거냐? 이걸 왜 알려야 되냐? 이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지역을 위한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이 콘텐츠 개발은 누구를 위한 거냐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축제, 지역 축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매봉산 축제라는 게 있어요. 한 10년 정도 된.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아파트에 생협 활동하던 몇몇 분들이 시작을 해서 2회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회부터는 이제 지역 단체나 이제 모임들 얘기를 해서 축제를 이제 하고 서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한 게 벌써 이제 10년이거든요. 이번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원하는 단체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축제 앞두고 이제 한번 모여서 같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시작하고 하는데 아주 소규모지만 해보자 해가지고 아주 소규모로 했고, 그리고 구로에는 또 이제 어린이날 행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구청에서 하는 거 중심으로 하는 곳은 이제 고척 근린공원에서 이제 하고, 또 민간 이제 뭐 단체나 복지관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는 요 아래 그 거리 공원에서 이제 해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단체로 모일 수 없으니까 개별 단체들이 이제 어디서 자기들은 우린 영사할래 사전 신청을 받아서 이제 각 구로 지역에 각 이제 자기들 단체들이 하겠다고 한 단체들 인근에서 이제 흩어져 가지고 올해 작년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못했다가 1년 살아보니까 그래도 해볼만 하네 해가지고 올해 5월에 어린이 축제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큰 잔치였는데 이번에 작은 잔치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자발적이고 굉장히 구청에서 하는 어린아이 단체는 돈이 좀 큰 돈이 들어가지만 이런 민간에서 들어가는 돈은 되게 작은 돈으로도 실행을 했고, 더 이제 그 어떤 지원들이 있었으면 더 잘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흘러가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자발성은 뭐 대규모로 그 매봉산 축제로 다시 돌아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오는 거에서는 부담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당한 규모 한 200여 명, 그러니까 소수 규모가 좀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 너무 많으면 이게 사람 보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또 뭐 체험 같은 거 할 때는 앞에 사람을 했는데 뒤에 사람 오면 없어가지고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입장보다는 참여자 어떻게든 이제 참여자로서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는 건데, 행사를 하는 게 나 즐겁다고 하는 건데 행사 하다 보면은 어린이날 같은 경우 우리 집도 애가 있는데 어린이날 와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비자로만 남든가 아니면 뭐 참여자로만 열심히 생산자로만 남지 않고 생산자가 소비자로서 남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어떤 그런 부분들도 주체에 맞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더 드릴게요. 질문을. 예. 이광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앞으로 나는 사랑방이 계속 이어진다면 연락망 어떤 요구든 적절한 곳에 연락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떤 제안이든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었죠. 제가 아는 선에서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만약에 사랑방이 이어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이다라고 한마디씩 나눠보는 자리 만들어 볼게요. 김건 선생님. 저는 하여튼 사랑방을 뭐 참여하게 되거나 아니면 더 이어진다고 하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은 게 나름대로 제 생각입니다. 이상형. 저도 뭐
채널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그런 쪽으로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대안적인 형태의 일을 통해서 일이라는 것을 지금의 직업 관점을 넘어서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이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을 구조화해서 자원을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 이 구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라는 부분과 연구와 동시에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선생님이 얘기하셨을 때 그 어린이 축제 이런 거 저 다 이용하고 같이 이렇게 주최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축제 말고 구로구만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뭐 지역 랜드마크처럼 문화의 이런 콘텐츠 개발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구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근데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주체가 돼서 사랑방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렇게 저는 그냥 협조단원으로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독립 언론으로서 뭐 공론장을 만드는 거에서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주민이랑 학생과 한 자리에 모이는 공론장 주최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역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지역 내에 있는 문제들을 발굴해서 기사를 써보고 싶은 마음도 언제든지 있어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채널이네요. 네. 자, 그럼 오늘 자담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개월, 5개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